사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우리 최고위원님의 앞으로의 이제 행보 이런 것도 너무나 궁금한데 특히 이제 서울시 지금 서울시정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는 모습을 보면 이번에 한강버스도 그렇고 그동안 하는 것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니 서울시정 이렇게 놔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추석 민심도 들으셨겠지만 서울시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평가 우리 시민들의 생각 이것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퐁당퐁당 이렇게 해서 사선. 예,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오세훈 시장이 도대체 서울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고요. 네. 그동안 했던 뭐 업적이라고는 한강의 세빛 둥둥섬, 또 한강 택시 사업 말아먹은 거,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한강버스 완전히 안전과 또 제대로 된 뭐 교통 수단도 아닌 그런 사실상의 이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시민의 혈세를 퍼붓는 그런 이제 행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착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이 도대체 시장으로서 제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나마 했다고 보는 게 뭐 동대문 DDP. 근데 그것도 사실상 전시행정의 끝판왕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요. 그랬었죠. 최근에 서부간선도로 이 공사 중단, 한강버스 중단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청년 근심주택. 그래서 근심주택. 주택 보증금조차 지금 날리게 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실상 그것도 책임을 안 지고 민간 영역에 떠넘기면서 이 보증금의 이 이제 그 반환에 대해서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더 이상 서울시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체감을 하고 계셨고 어제 보니까 오세훈 시장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소비 쿠폰 이거 모렴치이자 미래세대 약탈이다. 폭증한 나라비 고스란히 청년회에 간다. 뭐 이렇게 좀 어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여러 언론 통해서 다 이렇게 도배식으로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이 계실까?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계실까? 저는 이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이번 명절에 중요 민심 중에 하나가 소비 쿠폰 덕분에 모처럼 가족들과 뭐 외식을 했다, 맛있는 거 먹었다 하고 칭찬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모처럼 우리 민생 경제에 활기를 이렇게 주는 매우 좋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은 자신이 이제 서울시장 행보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 선동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요. 사실 뭐 비난을 위한 비난이지 실제 서울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걸 뭐 청년 미래 세대를 뭐 약탈하는 뭐 이런 둥둥 이런 표현을 한다면 오세훈 시장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강버스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 청년들에 대한 전세 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고 실제로 또 과거에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걸 중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에 사실상 어깃장을 놨던 게 오세훈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한강에 시민들의 혈세를 진짜 둥둥둥 풀어놓고 그래서 시민들의 혈세를 약탈하고 낭비했던 당사자는 바로 오세훈 시장인데 그걸 지금 시민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시민들이 칭찬하는 소비 쿠폰을 두고 그것을 미래 세대들에 대한 뭐 약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반하장도 정말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정말 후한무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한무치하다. 본인의 정책 이거부터 돌아봐야 된다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정 퐁당퐁당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시장 지금 행보를 봐서는 뭐 오늘 또 뭐 달리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뭐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서울시정을 또 오세훈 시장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이 이게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진짜 얼굴에 분칠하는 식의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행정. 네. 오늘 달리기 하는 것도 뭐 그런 거죠. 달리기가 물론 중요하고 청년들한테 굉장히 요즘 인기 있는 네. 이제 그런 생활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으로서는 보여주기식 달리기보다 시민들이 달리기 위한 그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네. 정책을 시설이나 뭐 제도를 지원하는 것이 시장이 해야 할 시장이 일이죠. 해야 될 일. 근데 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네. 뭐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그냥 이 진짜 뭐 얼굴에 분칠하는 그런 행정을 시장이 하고 있다. 근데 서울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천만 서울 시민들이 구석구석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네. 시장은 시민들이 무엇을 정말로 힘들어하고 고민을 하는지, 예를 들면 뭐 주택 문제라든지 부동산, 뭐 이 청년들에 대한 이 내가 살고 싶은 살아야 주거 살 수 문제. 있는 그런 문제를 예. 해결한다든지, 그리고 교통 문제, 또 지금 최근에는 뭐 서울시 간선버스가 파업을 하고 이 그 연계하는 그 지하철과 연계하는 여기에 탈퇴하겠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는 게 시장이 할 일이지. 네. 그냥 자신이 탤런트도 아닌데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거만 하는 게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서울시장에게 더 이상 네. 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아하.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요. 서울시정 맡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고 지금 서울시정에 대한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뭐 민주당 내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사실상 내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현희 최고위원 또 계속해서 입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서울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전현희 최고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 전현희 최고위원도 출마 선언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기자들도 계속해서 아마 전현희 최고위원 이 보좌진을 통해서도 물어보고 아니 의원님께 계속 전화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음의 좀 결심이나 결정을 좀 하셨습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 출마를 하는 게 좋겠다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있는 단계고요. 저도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실정으로 오세훈 시장을 반드시 교체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서울이라는 곳이 우리 민주당의 지금 현재 내란의 확실한 종식을 마무리하는 네. 그런 상징적인 이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교두부가 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지역이다. 네. 그래서 서울시를 반드시 우리가 탈환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를 탈환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이것은 우리 민주당이나 모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과연 제가 적합한 후보인가 네. 이런 이제 부분의 고민을 동시에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보고 시장에 출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울 민심이 녹록치 않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에도 서울시가 사실상 진보와 보수 1대1 대결 구도로 하면 사실상 패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여러 가지 이제 보수화되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서울시의 승리는 낙관할 수가 없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맞아요. 또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당시 한명숙 총리께서 출마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세훈하고 붙었을 때. 그때 서울의 25개 서울 지역구에서 22개 지역구를 다 승리를 했어요. 근데
강남 상구에서 표 차이가 매우 많이 나가지고 사실상 예. 그때 패배를 안타까운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패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서울에서 선거만 있으면은 대부분 강남권에 이제 표 차이로 많은 표 차이로 패배를 했던 그런 이제 사안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에서 현재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력이 있고 네. 또 한강벨트 핵심 지역인 성동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권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소구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냐. 이제 대부분의 후보들이 우리 서울시 후보들이 강북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유일한 강남 쪽에 근거를 두었거나 둔 적이 있는 그런 이제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점 말씀드립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강남에서 뭐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강남에서 출마하실 때 그때 네, 그 맞습니다. 지역에 가서 함께 네. 방송했던 그런 우리 기억도 박정호 있고. 기자님이 그때 무슨 동네 한 제목이었죠? 바퀴. 동네 한 바퀴로 강남까지 오셔가지고 예. 강남에 그때 이제 대치동 일대를 저와 함께 쭉 한 바퀴 맞아요. 다니면서 방송을 했던 첫 번째 우리의 맞아요.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많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것 같은 그렇나요? 네, 벌써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됐나요? 네, 네. 그때도 딱 가서 강남 참 어려운 지역인데 그때 속으로는 정말 결단 세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이겼어요. 그때 대부분 이제 우리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불가능이다. 민주당 정치인이 어떻게 강남에서 당선되냐. 그때 제가 떨어질 줄 알았죠. 다들 안 됐다. 불쌍한 예. 그런 모습으로 저를 이제 지켜보고 위로해 줬는데 사실상. 맞아요. 예, 그랬는데 당당하게 당선이 돼서 국회로 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강남에서도 이 표심을 자극해서 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실적을 봤기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 지지자분들도 이번에는 서울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전현희 최고위원만한 카드가 없다. 그래서 계속 권유를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그 책임을 완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많은 권유를 받고 있다. 일단 이렇게만 정리를 해보고 고심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될까요? 일단 국정감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내란을 종식하고 또 청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국감입니다. 그래서 이 국감에서 법사위에서 또 사실 핵심 그런 상임위인 만큼 그 책임을 먼저 다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국감 이후에 이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진지하게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서울시정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앞으로의 행보까지 좀 들어봤는데 이건 한번 여쭤보고 국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SNS에 글을 남겨가지고 강북의 이제 변화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강북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뭐 생각이 든 게 오세훈 시장이 강북 공략이 좀 나서고 있다. 그 어떤 부동산을 고리로 해서 강북 지역 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강북 정치인들이 정체시켜왔다.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 강북 지역의 공략을 이렇게 부동산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서울에 사실 이제 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좀 차별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서울의 이 균형 발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강북에 더 많은 이 주거를 위한 이런 이제 단지를 건설하는 것, 네. 교통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나 뭐 이런 그 인프라를 갖추는 것, 이것은 차기 서울시장의 중요한 과제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퐁당퐁당이지만 10년 가까이를 서울시장을 했어요. 강북에 지금 뭐 낙후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사실상 절대적입니다. 자신이 서울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도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동안 강북을 그동안 방치시킨 책임은 자기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강북 지역의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다. 아하. 후한무치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예.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중점적으로 이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남과 한강벨트 지역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대규모 뭐 주거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도 많이 내놓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성수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부분에 중점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졌던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동안 자신이 거의 신경을 안 썼던 강북 지역에 이렇게 뭐 남탓을 하면서 여기를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용이다.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실제로 이 강북 지역에 재개발이나 이런 주거 대책에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 강북 지역을 다니면서 민주당 정치인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또 만약에 민주당 정치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판단되면 시장이 설득을 해서 그것을 사업을 만들어가는 게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제가 오늘 어제 대화를 많이 했지만 너무 어이가 없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서울시가 꿈쩍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민주당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선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것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제 혼란 이것도 오세훈 시장이 자초를 하고. 네, 맞습니다. 토제로 인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게 토제로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사실상 서울의 뭐 집값을 높여놓고는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대출 규제라든지 정책을 쓰니까 또 가장 앞장서서 비난한 게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자기 자신은 자기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남의 기둥만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데 정말 거기에 너무나 익숙한 분이 아닌가. 적반하장이 몸에 익은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강남 나와서 강북 얘기를 하면서 강북 정치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실 것 같고